이번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 결과가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수많은 민주진보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극대노 상태에 심지어는 탈당하겠다는 지지자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론도 이에 질세라 이번 충격적인 이변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빗나간 명심이라든지 명심에 역풍이 불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제목을 달아 장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최대한 명심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 최근에 대표와 몇 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흐름을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보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예 관심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정성호 의원 때문이에요. 네. 정성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의 40년 지기 친구라서 출마하겠다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친명 국회의장 만들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또 바로 조정식 의원이 내가 이재명의 사무총장으로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선 거죠. 나서서 명심은 없다. 명심은 당신과 민심이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두 분들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본질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이다. 순리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순리대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회의원들도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해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실상부 민주당의 대세이며 현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진영 교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국회의장 선거가 혼탁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께선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너도 나도 친명을 내세우며 언론에 온갖 먹이를 던져주니 보다 못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지를 한 것이고 심지어 이것조차 언론 보도로 나가며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제 사견이지만 예전에 제가 내세울 게 개파밖에 없는 정치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들 때문입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실력이 없는 정치인이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친명이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주요한 이슈가 된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변에 있어 과한 친명 내세우기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어서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우상호 의원이 치고 나왔을 때 뜨끔했어요. 뜨끔한 게 뭐냐면은 저처럼 이제 당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586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에 두려움이 느껴요. 왜냐면은 586들은 586 계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계보에 또 586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계보에도 586이 있고 이해찬 계보에도 586이 있고 어디든 있죠. 친노에도 있고 민평년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조직을 해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발언하는 순간에 야 이거 물밑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한에 사실 좀 우려가 됐어요. 그게 현실화된 거죠. 이거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20년에 기득권 구조가 움직인 거예요. 586, 민평년, 친노, 친문 이 4대 계파가 저는 움직였다고 봐요. 이 4대 계파가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의 후보가 없으니까 범 이재명으로 뭉쳐요. 범 친명이야. 근데 국회의장이라든가 원내대표 같은 당직 선거 있을 때는 자기들은 후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우선 먹는 거예요. 저는 이 4대 계파의 기득권이 작동했다고 봐요. 결국 민주당 내 의원 기득권이 민심을 역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박진영 교수님이 말한 대로 586의 기득권이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론 시스템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86 기득권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쳐도 인간은 결국 탐욕의 동물이고 무기명 투표 시스템에선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친소관계에 의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심이 무서운 줄 알고 민심이 본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껴야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의장처럼 대한민국의 대의기관의 장이라면 기명투표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대부분의 민주진보 시민들이 우원식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보다 민주당이 민심을 배반한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결국 민주당의 부조리함을 뜯어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끊고 내팽개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윤두창이가 뉴스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방향에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는 기본사회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원식 의원이고 진보성으로만 따지면 추미애 당선인보다 더 진보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윤두창 정부를 끝장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폭풍 개혁 기법을 통해 윤두창의 잦은 거부권을 유도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의 반란이라는 측면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답답하겠지만 지지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욕먹기 싫으면 잘하라며 당근과 채찍을 줘야 윤두창 퇴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원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